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3단원 도시 기출문제 부분의 자료 해석을 돕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봤으면 너무 좋았을 테지만 수업 시간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험을 위해서 잘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자, 보시면 2020년도 9월 모평 17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의 가, 다는 말레이시아, 영국, 탄자니아 중 하나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지금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그래프에 도시화율의 변화라고 나와 있고,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친구들? 가는 쭉 1970년대부터 이미 굉장히 완성돼 있는 도시화율, 거의 80%에 육박하는 도시화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도 80% 이상의 완성된 도시화율을 보여주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가는 어디일까? 지금 말레이시아, 영국, 탄자니아 중 가는, 그쵸, 완성된 도시 형태 보여주니까 영국이 되겠죠, 영국. 그래서 영국, 가는 영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나는 볼게요. 나는 그 1970년대에 굉장히 낮은 한 30% 조금 넘는 퍼센테이지였죠. 이렇게. 근데 2015년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와, 급격하게 엄청 빠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때요? 거의 80% 육박하는 그런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는 어디가? 그러면 그쵸. 어디까지? 지금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중 나는 맞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남은 다는 어떻게 돼? 다는 지금 과거에도 한 10%, 지금도 한 30%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도시화율을 보여주는 탄자니아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가는 영국, 나는 말레이시아, 다는 탄자니아 라고 놓고 보기를 보시면은 문제가 훨씬 풀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보기의 기억. 가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가 가장 이르다. 어때?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이 바로 영국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지. 맞습니다. 니은의 나는 2015년도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은지를 어떻게 아나요, 선생님? 요거죠, 친구들. 도시화율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뭐냐면 사실 전국의 전체 인구 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친구들, 도시화율이 만약에 50% 이상이야.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전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 촌락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도시화율이 50% 미만이에요. 그럼 뭐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전국 사는 사람 중에 지금 도시 인구가 50% 미만이라는 거니까, 그쵸? 도시 인구 반대말이 뭐야? 농촌, 촌락 인구다 보니까 이게 도시화율이 5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니은은 뭘 봐야 되냐? 자, 나는 2015년도 띵 올라가 볼게.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쭉 따라가 보니까 거의 70%인데? 그쵸, 70%.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70%라는 거는 완전히 도시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라는 니은의 선지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일단 맞아요. 정답은 1번 잘 골라줄 수 있겠고, 나머지 디귿과 리을이 왜 틀렸는지를 또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다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는 너무 아닌데? 그쵸? 지금 너무 아니죠? 30%다 보니까 종착은 아니지. 이 정도 뭐 초기 단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 뭐 가속화가 오지도 못했다, 사실은. 그런 느낌이고요. 완전 틀렸습니다. 리을은 어때? 가는 나보다 1970년대 이후에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나요? 그건 아니죠. 네. 가는 쭉 완만하게. 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가 훨씬 더 빨랐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친구들? 이 정도로 풀 수 있어. 일단 이렇게 하나씩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 풀겠습니다. 2번. 2021학년도 수능 3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프의 가, 다,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 다, 지역은 여기 또 힌트를 주고 있죠. 자,
자, 가다 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밑에 내려와서 볼게요, 친구들. 지금 이 자료를 좀 봐주시면요. 일단 가 지역에 속한 대륙 국가는 세모로 표시가 돼 있어. 세모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그리고 나 지역에 속한 대륙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역에 속한 대륙의 국가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친구들? 자,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 도시화율부터 먼저 볼게요.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지금 가, 나, 다 중에서 도시화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애는 지금 누구예요? 띵, 띵, 띵 봤을 때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친구들은 지금 나입니다. 나. 저 나가 지금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세모, 가. 그 다음이 다. 이렇게 높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 또 X축 봐야 되잖아. 지금 도시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돼? 보니까 다 지역이 지금 제일 높아요. 다 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나 지역. 그 다음이 가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 가나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지 고민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라틴 아메리카랑 지금 유럽, 아프리카 세 가지 중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곳들은 어디야? 낮은 곳. 확실하게 정할 수 있죠. 이 세 개 중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친구는 아프리카겠구나 유추를 할 수 있죠, 친구들. 왜? 라틴 아메리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은 이미 옛날부터 높았지.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도시화율이 낮기 때문에 제일 낮은 애. 다가 아프리카 아닐까? 이거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X축 보니까 도시 인구 증가율도 다가 제일 높아. 뭐야 여기 이거 아프리카 맞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거 이제 10cm 노래가 있죠. 아프리카가 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라틴 아메리카랑 유럽을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일단 둘 중에서 그치 도시 인구 증가율이 요즘에 좀 많이 증가하는 곳이 있고 이미 많이 도시가 다 진행되어서 요즘에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곳이 있어. 어디예요? 유럽이 되겠죠. 유럽. 그래서 가랑 나 중에서 둘 중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지금 더 낮은 가는 뭘까? 유럽이 되겠죠. 유럽. 가가 유럽. 그리고 나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 그럼 다 했어,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다를 분석을 했죠, 우리가. 가는 유럽, 나는 라틴 아메리카, 다는 아프리카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제 보기는 쉬워져. 그래서 보기의 기억.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어때? 가 유럽에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위치하죠. 누구예요? 런던이가 있잖아, 런던. 네, 런던. 맞습니다. 니은에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가는 나보다,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맞죠? 뭐야,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유럽이잖아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또 1번이에요. 바로 나왔어. 그럼 디귿이 왜 틀렸을까? 봅시다. 디귿에 가는 다보다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 아프리카랑 유럽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다가 더 심각하겠지. 그래서 이거 아니겠다. 틀린 설명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을의 아프리카 도시인구 중 상위 5개국, 지금 여기 남아있는 땡땡땡땡땡 요 5개 얘기하는 거죠. 5개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이거 뭘 말하는 거라고 했어, 아까? 도시화율이 50% 미만이면은 뭐예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도시화율이 50% 미만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친구들? 근데 잘 봐봐요. 지금 50이 여기 요 라인이야, 요 라인. 띵. 지금 아닌 애들이 있네? 예외가 있네요. 그럼 모두라는 말이 지금 맞지 않지? 모두 땡 틀렸어. 리을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억 니은을 선택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렵긴 해. 어려워. 해석이 어려운데 요 정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구들 열심히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3번 갈게요. 3번. 자, 3번에 그래프는 세 국가의 도시 및 촌락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A씨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 친구들? 네, 그래프는 세 국가.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세 국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A 국가가 어디냐? A가 바로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여기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파여있는 요 허리춤에 있어. 그 다음에 B는 어디야?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는 곳 일본. 방금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 일본 사람. 그리고 여기 C는 어디야? 우리 맨날 나와 얘는. 그쵸? 미국. 뭐 다 많아요. 자원도 많고 농업도 잘하고 산업도 잘하고 다 잘하는 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세 군데가 있는데 나이지리아, 일본, 미국을 그러면 너희가 일단 지도에서 알아볼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뭐야? 이 ABC를 가나다랑 또 연결을 해야 되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가는, 지금 볼게요. 가를 보시면은, 가 현재 인구 2015년 기준으로, 가의 현재 인구는 상당히 많아요. 지금 3억 명이 넘죠. 3억 5천 명? 3억 5천만. 아이고. 3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지금 어떻게 돼요? 2015년 기준으로 따라 보면은 거의 한 1억 한 3천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다음 다는 지금 어떻게 돼? 오우, 장난 아니야. 이거 봐, 그래프. 엄청 급격하게 늘었고요. 지금 현재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2억만이 아니라 2억. 인구 2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좀 잘 모르는 배경 지식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가나다 중에서 지금 나이지리아, 일본, 미국 중에 인구가 정말 많은 곳이 있어. 여기입니다. 바로 미국이야, 미국. 우리 자원도 많고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뭐 농업도 산업도 다 발달돼 있는데 심지어 미국은 인구도 3억 명이 넘어요. 여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가가 바로 미국 와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그쵸? 알 수 있나? 1950년대부터 이미 컸어. 제일 컸어.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았고요.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도 꽤 가파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랑 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이지리아와 일본이 남았어요. 일본과 나이지리아 중에서 인구가 느는 속도가 천천히 늘었다가 줄어든 애가 있고 그냥 쭉 엄청 가파르게 는 애가 있어. 그럼 나이지리아는 나일까 다일까? 그쵸, 당연하게 나이지리아는 급격하게 늘어난 요 친구겠죠? 요게 다가 나이지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되겠죠. 일본의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미국, 나는 일본, 다는 나이지리아. 연결 잘 했어.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네. 그치? 가는 미국이니까 C. 그쵸? C. 가는 C. 네. C. 그리고 나는 일본이니까 B. 그리고 다는 나이지리아니까 A. 이렇게 되겠죠? CBA 띵띵 하면은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바로 옆에 있는 보기 형태를 또 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3번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연결하는 걸로 끝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4번 갈게요. 4번은 그래프는 대륙별 도시 인구 상위 5개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때 다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같이 봅시다, 친구들. 일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 가나다 중에서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거의 0에 수렴하는 곳이 나가 있고 또 다는 지금 봐봐.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3, 2 엄청 높아. 한 군데는 물론 이제 0에 가깝지만 굉장히 높은 애들이 좀 있다. 그리고 편차가 어때? 좀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커요. 4%, 5%, 3%, 2%. 최소한 지금 2%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그쵸?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 수 있어. 일단은 여기서 하나 우리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죠, 친구들. 일단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건 뭐야? 여기는 도시 인구 증가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곳은 어디까?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서 당연히 그쵸, 맞습니다. 유럽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왜? 유럽은 이미 도시화가 거의 전부 거의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화율은 어때? 누구보다 높아. 누구보다 더 높은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얘 유럽 확실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랑 다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 가랑 다는 지금 보시면은, 가는 봐봐요. 가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은 다 높아. 다 높아요. 그런데 도시화율은 어때, 지금? 현재 한 70, 70, 50, 40, 이렇게 돼. 지금 40도 있어. 그쵸? 도시화율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60에서 70, 이렇게 되죠. 반대로 지금 다는 어때요? 장난 아니지. 얘는 지금 뭐야, 얘. 얘는 지금 90%입니다.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낮은 곳들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국가별 도시 인구가 굉장히 제일 많은 나라. 여기가 어디냐? 여기 다가 바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 아시아가 되겠고요. 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 빡빡빡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화율이 아직도 낮아. 여기 어디야? 아프리카가 되겠죠. 아프리카. 이렇게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 다는 아시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금방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이 봐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가는 나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과연 유럽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까? 네, 이거 고민되죠? 고민될 때 넘어가도 돼, 일단. 뒤에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나는 다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에 이르다. 이거 확실하겠다. 나는 유럽인데 다 아시아가 그쵸? 유럽은 아시아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어때? 유럽 당연히 맞죠? 유럽에서 산업혁명 시작했으니까 맞는 설명. 여기서 지금 고르라고 한 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걸 골라야 돼요. 이건 맞는 겁니다. 2번은. 3번. A는 B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작대요. A는 어디 있어요? 지금 A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띵 하나고요. B는 유럽에 있는 국가예요. 그럼 당연히 어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그쵸? B, 유럽에 있는 국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겠죠. 더 이제 개발도상국이니까요. 맞습니다. 4번에 중국은 인도보다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중국, 인도 어디 나와 있는데 아직 모르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마지막 5번. 15개국 중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은 국가의 수는 절반 이상이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지금.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무슨 말이었어? 도시 인구가 촌락보다 많으려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 도시화율이 뭐라고 했어? 이거는 도시화율이 어떻다?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일 때 아까 얘기했죠? 도시화율은 전국 사람들 중에서 그쵸? 도시 인구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50 이상이면은 전국의 100명 중에서 도시 인구가 50명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도시화율이 50% 이상인 곳이 15개 국가, 여기 가나다에는 15개 국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도시화율이 50% 이상이면은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라인을 그립니다. 도시화율 50%에 띠리리링 라인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있어? 하나, 둘, 그리고 5개 다 들어가 있죠? 5개, 2개.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2, 5, 3 더하면 10개죠? 15개 국가 중에 지금 총 10개가 50% 이상입니다. 그럼 절반 이상이 맞죠? 그래서 5번 맞는 선지인데, 그러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1번과 3번 4번 마저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4번에 지금 동그라미 1번과 지금 동그라미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그쵸? 옳지 않은 특징이 될 텐데,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가는 나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친구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륙이 제일 클까?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가 1등이에요, 아시아. 아시아 다음으로 큰 곳은 어딜까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곳은 어딜까?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유럽. 그 다음 많은 곳이
북아메리카, 그쵸? 북미, 그리고 남미,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오세아니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랑 아프리카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아시아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아프리카. 또 20%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20%가 조금 안 돼요. 아프리카는 한 18% 정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북미, 남미가 각각 7%, 5% 이렇게 되고요. 오세아니아는 1%도 안 돼. 정말 작아, 비중이. 그래서 세계 인구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순으로 크다.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작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좀 문제에서 자주 가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두시면 또 좀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찍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두 번째 페이지 뒤편으로 넘어가서 뒷면의 문제를 역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나쁘지 않아 보이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역시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글에 가도시와 비교한 나도시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비교할 때 지금 헷갈리면 안 돼. 뭐에 지금 동그라미 쳐야 돼? 지금 얘는 나도시의 특징을 고르는 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가 어딘지 봅시다. 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였대. 인도차이나 반도인데 프랑스령이었던 곳의 수도였대요. 그쵸? 그리고 유럽풍의 도시로 개발되었고요. 호안기엠 지역이 있고 그리고 무역과 문화,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외 일부 지역에는 지구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요거를 몰라도 돼.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인도차이나의 수도죠. 인도차이나가 어디예요? 동남아 반도죠. 동남아의 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그쵸? 여기. 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아의 수도라고 한다면 요건 좀 이렇게 도시가 뭐 세계 도시 체계 안에서 엄청 큰 완전 최상위의 세계 도시는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 가지고 가면 되고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 할까봐 요거 정리를 하자면은 이 가의 도시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가 정확하게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수도였고요. 호안기엠 호수가 있어. 이 호안기엠 호수를 끼고 굉장히 성장한 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핫플이에요. 하노이의 유럽풍의 도시. 실제로 하노이에 걷다 보면은 프랑스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하노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요 문제 자체는 가가 하노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어딜까? 나 너무 쉬워. 나는 세계 경제의 수도라고 불리는 월가가 있대. 월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또 센트럴파크 나오네. 이거 어디야 지금? 여기는 당연히 그쵸.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뉴욕이 됩니다. 뉴욕. 네. 저희 어떤 마음의 고향이라고 얘기했죠. 뉴욕이 됩니다. 이 도시는 세계 도시로 위상을 갖고 있지만 범죄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가에 비교한 나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어요. 뉴욕의 특징을 골라야 되지. 뉴욕의 특징 가볼게요. 기업. 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 정도가 높다. 어때? 도시 기반 시설, 인프라 얘기하는 거지. 인프라 당연히 훨씬 잘 돼 있겠죠. 뉴욕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의 세계 도시 체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어때? 맞지? 너무 맞죠? 맞습니다. 디귿의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적다? 아니지. 많죠. 훨씬. 그래서 요거 디귿 틀린 거 알 수 있겠고요. 리을의 생산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낮다? 아니지. 많다겠죠. 역시.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풀기 쉽죠? 앞부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뒷부분이. 그쵸? 자, 갑니다. 6번. 또 역시 괜찮아 보여요. 그쵸? 이렇게 봤을 때는. 봅니다. 자, 2022년 4월 학평 문제이고요. 가랑 나가 나와 있는데 요건 너무 쉬워. 다시 봐봐. 가는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도심에 맨해튼이 있어요. 브로드웨이가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자유의 여신상. 뉴욕이네.
뉴욕. 네, 뉴욕. 너무 좋겠다. 뉴욕이 되겠고요. 나는 어디야? 나는 에펠탑. 개선문이 있고요. 그리고 라데팡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요 샹젤리제 맞아. 요 샹젤리제. 에펠탑에서 일단 나왔어야지, 친구들. 뭐 어디야, 여기는 지금? 다 알고 있네, 여러분. 외치고 있죠? 파리입니다, 파리. 그럼 뉴욕과 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만을 볼게. 보기, 기억에서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어때요? 뉴욕이니까 맞는 선지 맞습니다. 니은, 나에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다. 어디에 있어? 요거는 뉴욕에 있죠. 네, NY. 뉴욕에 있기 때문에 파리에는 없어요. 틀렸습니다. 디귿, 나는 가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어때? 그쵸, 유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발달의 역사는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길 수밖에 없어. 왜? 유럽에 있던 애들이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사 갔으니까, 이주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을, 가라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다. 요거 정말 이제 어려운 선지, 중요한 선지입니다, 친구들. 해당 수도가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가 맞죠? 여기는 맞습니다. 수도가 맞아요, 수도. 근데 뉴욕은 수도가 아니야. 뉴욕은 지금 미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미국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 DC가 되겠죠. 요거 자주 헷갈려,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요. 워싱턴 DC가 수도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정답이 되겠죠. 많이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마지막, 아직 뭐라고요, 친구들.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세계 도시를 계층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고요. 가나다 세계 도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볼게. 가 세계 도시. 지금 여기 세 군데밖에 없어. 띵, 띵, 띵. 여기 어딘데? 도쿄, 그리고 뉴욕. 여기는 런던의, 영국의 런던이 되겠죠. 요 세 군데 뭐야? 다 세 개 다 뭐였어요? 우리 세계 3대 도시라고도 얘기했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요거는 최상위 세계 도시다. 최상위 세계 도시였죠. 가가 지금 최상위예요. 그러면 나 다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 좀 뭐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가가 지금 최상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작은 거, 다는 조금 더 작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가에는 런던, 도쿄, 뉴욕이 있다. 방금 봤지? 맞죠? 맞습니다. 니은, 가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다. 어때?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건 뭐야? 기업이 많을수록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많을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의 계층이 높을수록 상위 계층일수록 더 높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맞습니다. 디귿, 나는 다보다 도시수가 많다. 나는 다보다 도시수가 많을까요? 어떻게 돼? 우리 상위 세계 도시랑 하위 세계 도시 중에서 도시의 개수로 따지면 뭐가 더 많아? 당연히 하위가 더 많겠죠. 이거 틀린 거지. 틀렸습니다. 리을에 다는 가보다 도시당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더 많다. 뭐야 이거. 다국적 기업 본사는 어디에 있어요? 가 같은 최상위 세계 도시에 있겠죠? 틀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기억 니은. 네,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은 좀 쉽네요, 친구들. 그쵸? 뒷장은 많이 어렵진 않다. 마지막 8번 문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같이 가볼게요. 자, 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땡땡 세무세무 은행의 런던 본사, 뉴욕, 도쿄 지사의 업무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면서 같이 봅시다. 해석해 봅시다. 가. 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별 시차를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은 런던, 도쿄, 뉴욕, 도쿄를 중심으로 한 단일 시장처럼 작동한다. 나와 있고요. 다는 세무은행. 그리고 여기는 라의 같은 날 몇 시에 전화를 받게 된다. 띵띵띵 나와 있고 마에는 회계, 법률, 자문, 마케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기로 들어가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가는 인도에서 콜센터 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무슨 말일까? 지금 보시면 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가별 시차가 있는데 시차를 활용해서 오히려 기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어때? 지금 인도에서 콜센터 산업이 왜 발달하게 됐죠? 그치? 요거는 바로 인도가 미국과 시차가 딱 12시간 나요. 딱 절반이 나. 그래서 미국에서 그 밤 6시에 우리 퇴근합니다 하면서 이제 인도로 띵 전화를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미국 기준으로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인도는 낮이에요. 미국이 밤일 때 인도는 낮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퇴근을 했지만 인도에서는 역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콜센터 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지금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자, 이번에 나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에 속한다. 런던, 뉴욕, 도쿄 어때? 최상위 계층 맞죠? 너무 쉬운 선지네요. 맞습니다. 3번. 다는 런던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자, 다는 세무은행인데 런던에 본사가 있어. 그 뉴욕과 도쿄에 지사가 있어요. 그럼 런던 본사가 뭐야? 여기가 지금 핵심이지. 그래서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능은 런던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가, 해석할 수 있는가, 요 얘기입니다. 자, 지금 4번에 지금 라에 해당하는 시간은 낮 12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 12시. 자, 요거가 맞는지를 보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선지여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막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런던이랑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쿄랑 같은 시간을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도 경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쿄랑 시간 같아요. 근데 이 도쿄를 지나는 시간, 우리나라가 지나는 시간, 요 시간과 런던의 시간이 총 9시간 차이가 나. 그래서 여기 런던이 오전 9시라고 계산했을 때, 요 당시, 딱 요 시간대에는 도쿄와 한국은 다 0시인 거죠, 0시. 0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0시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0시일 때, 다른 나라들은 몇 시인가를 쭉 표현해 놓은 것이 지금 요 숫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건 뭐냐? 일단 런던을 기준으로 경도를 잡고 경도의 기준을 잡죠. 그래서 요 런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경도는 시간을 결정하는데 동쪽으로 갈수록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요. 동에서 떠서 해로 서로 지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어때? 시간이 빨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느려진다고 했죠. 요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지금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4번에 라에 해당하는 시간은 낮 12시다. 지금 런던이 17시일 때 뉴욕은 몇 시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런던이 17시일 때 볼게요, 친구들. 자, 런던이 오전 9시일 때 뉴욕은 몇 시냐 보니까 런던이 오전 9시일 때 9, 10, 11, 12, 13, 14네요. 14. 그쵸? 14. 그래서 런던이 오전 9시일 때 14야. 그 당시에. 5시간 차이가 나, 지금 두 개는. 뉴욕과 런던은 총 5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뉴욕은 지금 런던보다 그러면 5시간 빠른 건가 느린 걸까? 어떨까요, 지금? 뉴욕은 런던에 비해서 5시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겠죠. 왜? 지금 뉴욕은 런던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잖아, 서쪽.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5시간 느림,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4번에 라에 해당하는 시간. 런던에서 17시에 뉴욕을 전화를 했어. 그럼 17시보다 5시간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 느려지니까 시간을 띵띵띵 돌려야겠죠? 그래서 5시간을 빼요. 빼면 어떻게 돼? 12시지. 그래서 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요 당시 뉴욕은 낮 12시가 되겠구나. 맞는 선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친구들. 요거 경도의 기준인 런던의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시간 빨라지고 서쪽으로 하면 느려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5번은 좀 쉬워요. 마지막 5번. 동그라미 5번은 마는 전형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래. 마가 뭔데요? 회계, 법률, 자문, 마케팅. 이런 게 소비자 서비스업인가요? 회계, 법률, 자문, 마케팅이 제일 필요한 건 누구야? 기업이잖아요. 기업.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돼,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몇 번이었죠? 4번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 여기 4번. 그쵸? 그 다음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시험에서 또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앞쪽 부분에 지금 문제 해결이 자료 해석이 너무 어려운 것들 많았죠. 이런 것들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연습하다 보면은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잘 봐주시면은 되겠고요, 친구들. 제가 지금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쵸? 여기 4번을 안 본 것 같은데 중국의 인도보다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뭘 봐야 돼? 여기 다의 아시아 지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거. 지금 요거는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4번 같은 문제는 조금 지금 현재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의 가장 큰 동그라미, 요게 지금 중국이겠죠. 두 번째로 큰 동그라미 요게 이제 뭐 인도가 되겠죠. 그러면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은 중국이 더 크기 때문에 낮다.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풀다가 이걸 놓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신 문제는 훨씬 쉬워. 요거는 이제 다 지금 고3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여러분 천천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답을 찾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도 고생 많이 했고요. 저는 천천히 잘 연습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